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진짜 흥미롭고 중요한 이슈 하나를 집중적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최근 산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삼성전자의 파업 사태입니다. 사실 이게 단순히 한 회사 안에서 노사가 싸우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 더 나아가서 글로벌 거시경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나비 효과를 품고 있습니다. 오늘은 직원들의 성과급 논쟁이라는 작은 불씨가 어떻게 글로벌 공급망 위협이라는 거대한 불길로 번질 수 있는지 핵심만 쏙쏙 뽑아서 명쾌하게 해설해 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흔히들 파업하면 컨베이어 벨트가 딱 멈추고 공장 불이 꺼지는 장면부터 떠올리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파업으로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이 멈추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 섞인 질문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요, 대답은 아니오에 가깝습니다. 요즘 메모리 반도체 생산 라인, 즉 팹은 정말 고도로 자동화되어 있거든요. 수백 개의 공정이랑 물류 시스템이 알아서 척척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이 며칠 빠진다고 자동차 공장처럼 라인이 즉각 멈춰서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위기는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가동 중단 여부가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경제적 리스크를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볼 5가지 핵심 포인트입니다. 성과급 문제부터 내부의 갈등, 정보 비대칭성, 거시적 위협, 그리고 해결책까지 쭉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갈등의 진짜 촉매제가 된 성과급의 경제학입니다.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랑 비교해보면 이 갈등의 본질이 확 드러납니다. 지금 삼성전자 노조는 매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딱 고정해서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파운드리 경쟁사인 대만의 TSMC는 어떨까요? 여기는 영업이익의 최소 1%라는 하한선만 명시해 두고 이사회가 그해 실적을 봐서 아주 유동적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엔비디아는 더 재미있습니다.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주겠다는 제도가 아예 없어요. 대신 성과를 주식으로 나눠주고 나중에 현금화하게 만들어서 직원들이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을 응원할 수밖에 없게 묶어두는 거죠. 확 다르죠. 여기서 경제학자의 날카로운 시각을 한번 빌려보겠습니다. 송원재 교수님은요, 성과급을 이렇게 몇 %라고 딱 제도화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상황에 따라 주는 보너스가 아니라 매년 무조건 나가는 고정비가 돼버린다고 지적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반도체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끊임없이 연구개발, 즉 R&D에 쏟아부어야 살아남는 산업이잖아요. 그런데 고정비 지출이 너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를 위한 투자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겠죠. 이건 장기적으로 국가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을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쟁점입니다. 두 번째 파트, 바로 노조 대 노조, 내부의 균열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부서별로 성과급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건데요. 극단적인 가정이긴 하지만 업계 추산에 따르면 반도체 쪽 직원들은 1인당 최대 6억 3천만 원까지 성과급을 기대할 수 있는데 스마트폰이나 가전 쪽 직원들은 600만 원 수준에 그친다는 겁니다. 무려 100배 차이예요. 와, 이러면 당장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 입장에서는 옛날에 반도체 힘들 땐 우리가 번 돈으로 다 메꿔줬는데 이제 와서 이익을 독식하냐라고 억울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결국 사단이 났습니다. 가전이나 스마트폰 부문 직원들이 중심이 돼서 이른바 동행노조라는 별도의 노동조합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왜 교섭 과정에서 우리 목소리는 쏙 빼먹냐 하면서요. 급기야 기존의 노사가 겨우 만들어낸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부결시키자는 집단행동까지 벌였습니다. 똘똘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노조가 성과급 격차라는 현실적인 돈 문제 앞에서 안에서부터 쩍쩍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진짜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죠. 세 번째,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파업이 왜 이렇게 안 끝나고 길어지는지 정보 비대칭성이라는 경제학적 개념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보 비대칭성,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사장님이 직원들보다 회사 고관 사정을 훨씬 더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경영진은 회사가 진짜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성과급을 얼마나 줄 여력이 있는지 모든 데이터를 쥐고 있잖아요. 반면에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직원들은 회사 진짜 돈 없는 거 맞아? 우리 안 주려고 섬기는 거 아니야? 하면서 끊임없이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깊은 불신이 싹트기 딱 좋은 환경인 거죠. 그래서 노조가 결국 빼드는 칼이 바로 파업입니다. 정보가 없으니까 회사가 진짜 돈이 없는 건지 아니면 엄살을 피우는 건지 직접 찔러보는 거예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노조가 회사의 진짜 재무적 한계를 테스트하기 위해 던지는 고비용 신호, 즉 아주 값비싼 시그널이라고 부릅니다. 회사도 손해, 노조도 손해를 보는 엄청난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회사의 진심을 확인해 보려는 거죠. 바로 이게 노사 갈등이 단기간에 쿨하게 끝나지 않고 계속 질질 끌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이 갈등이 왜 공장 밖을 넘어 무서운 거시적 위협이 되는지 공급망 리스크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장 안에 불신이 쌓이면 그 피해는 결국 밖으로 흘러넘칩니다. 당장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되진 않더라도 파업으로 인해 생산이 미세하게 밀리거나 품질 관리에 병목 현상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치명적인 납기일 불확실성이 생겨버립니다. 지금 AI 인프라 구축한다고 전 세계 빅테크들이 1분 1초를 다투는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고객사들 입장에선 물건이 단 하루만 늦게 들어와도 엄청난 불안감을 느낍니다. 수십 년 동안 K반도체가 악착같이 쌓아온 안정적으로 물건을 대주는 믿음직한 파트너라는 그 굳건한 신뢰가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경제학의 반사이익이라는 참 냉혹한 개념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불행이나 불안정성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굴러들어온 복이 되는 현상인데요. 피 튀기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누군가 삐끗해서 빈틈을 보이면 경쟁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쏙 빼앗아가 버리죠. 지금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제때 물건을 줄 수 있을까? 고객사들이 의심을 품기 시작하는 순간 그 주문들은 고스란히 경쟁사인 SK하이닉스나 미국의 마이크론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고객사들은 리스크를 무조건 분산해야 하니까요. 반도체 산업은 한번 뺏긴 고객을 다시 데려오려면 진짜 뼈를 깎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결국 파업 때문에 잃어버린 신뢰는 단순히 올해 매출 조금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미래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자체를 경쟁사 입에 떠먹여주는 최악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경고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30입니다. 사태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국가 경제 전체를 위협할 정도가 되면 정부가 고용노동부 장관 권한으로 최후의 카드인 긴급 조정권을 꺼내 들 수 있습니다. 이게 한번 발동되면 즉시 30일 동안 모든 파업이 법적으로 완전 금지됩니다. 이 숫자 30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번 파업 사태가 그저 일개 기업의 노사 갈등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와 K반도체의 뿌리까지 흔들 수 있는 엄청난 국가적 비상사태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그럼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상생을 위한 시스템적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갈등의 씨앗이었던 정보의 비대칭성을 없애려면 사장님 마음대로 정하는 자의적인 기준이 아니라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지표 기반의 성과 공유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숫자로 깔끔하게 보여주자는 거죠. 그리고 파업을 하더라도 나라의 핵심 기술인 반도체 설비가 망가지지 않도록 안전을 지키는 필수 유지 업무 기준도 법적으로 확실히 재정비해야 합니다. 결국 노사 양측 모두 소모적인 기싸움은 그만두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룰을 세우는 것, 이것만이 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우리 경제가 함께 살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잠깐 한눈 팔면 도태되어 버리는 치열한 AI 패권 전쟁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숨막히는 무한 경쟁 속에서 글로벌 반도체 우위를 지키는 것, 그리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 우리는 과연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성과급 갈등과 정보 비대칭, 그리고 거시적인 공급망 리스크 속에 아마도 그 해답의 힌트가 숨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